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다차원 배열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차원 배열 볼게요. 배열 원소가 다시 1차원 배열이다. 우리 1차원 배열은 이미 배웠잖아요. 여러 개의 자료를, 많은 자료를 한꺼번에 저장할 수 있는 구조. 그런데 이러한 배열의 원소가 다시 1차원 배열일 때 우리는 2차원 배열이라고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표 형태의 2차원 구조의 자료를 저장하는데 아주 편리한 방법인데 한번 보죠. 자, int age4라고 하게 되면 1차원 배열 선언하는 거잖아요. 정수 4개를 저장할 수 있는 age 배열. 근데 이 중에 원소 1개 콕 찍어서 얘기하려면 어떻게 했죠? 첨자 1개 썼죠. 첫 번째 건 0, 1, 2, 3. 오른쪽에 있는 A라는 배열이 있는데 이 선언한 게 조금 틀려요. 이게 2차원 배열 선언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림상으로 보게 되면 A 배열은 원소 4개, 그래서 첨자 0부터 3까지 1차원 배열이 있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막상 안을 들여다보면 A0 안에 이렇게 값이 6개나 있다는 거죠. 배열 원소가 다시 배열이다. 모든 행이 똑같이 4개의 행이 있는데 6개의 열로 구성되어 있는 것, 이것을 2차원 배열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1차원 배열이라면 첨자 1개를 써서 구분하잖아요. 2차원 배열이라면 이거 1개 어떻게 구분할까? 첨자 2개를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A0이라고만 얘기하면 이 안에 원소가 6개 있잖아요. 어느 건지 구분할 수 없으니까 열 첨자를 사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행인 경우에는 행 첨자 3, 열 첨자 5 이렇게 원소를 지정하겠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고 갈게요. 2차원 배열에서 첫 첨자, 즉 행 첨자만 사용하면 어떻게 되지? 입니다. 열 첨자 안 사용한다는 거죠. 분명히 원소 하나 표현하기 위해서 첨자 2개를 썼는데 얘는 얼핏 보면 1차원 배열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열 첨자를 생략하게 되면 해당 행의 시작 주소가 된다.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나 여기 이 행을 가리켜. 얘는 여기, 얘는 이렇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그림이 중요하지 않지만 문자 열을 배우게 되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림 2차원 배열에서 행 첨자만 사용하면 해당 행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꼭 오늘 머릿속에 기억해 두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렇다면 2차원 배열은 어떤 자료를 저장하는 데 많이 사용이 될까? 판매 지부 5개의 4분기 실적, 지부가 5개 있는데 개 중에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값이 4개 있는 거죠. 그래서 5행 4열 구조의 2차원 배열에 저장하면 편하게 코딩할 수 있겠습니다. 학생 10명의 성적이라면 1차원 배열일 텐데 각 학생마다 2개씩의 정보가 있죠. 그래서 10행 2열에 아이쿠 앞에 이것이 바로 학생 수에 해당하고요. 뒤에 있는 게 과목 수에 해당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영화 보려고 할 때 좌석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사용자에게 좌석 예매 가능한 곳, 예매 불가능한 곳 보여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처리할까?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줄, 우린 두 번째 줄 이렇게 얘기하죠. 20번째 줄까지 있다면 행첨자 19행까지
각 줄마다 50개의 자석이 있다면 열첨자 49까지 가겠죠. 그래서 마지막 제일 끝에 있는 자석이라면 reserved 19, 49 이렇게 사용이 되겠습니다. 2차원 배열을 선언하면서 초기화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생략 전혀 하지 않은 방법. 자, 배열을 초기화할 때 우리가 집합기호 사용을 했죠. 그런데 이 배열 안에 행이 두 개가 있고 두 행이 또 배열이니까 역시 집합기호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면 배열 구조는 이렇게 2행 3열 구조가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도 선언할 수 있습니다. 행 첨자가 생략되어 있네? 생략해도 돼? 컴파일러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2행 3열이군. 그래서 가능합니다. 이렇게는 될까요? 1차원 배열이지 않나? 그런데 이 프로그래머가 여기 열 개수를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컴파일러는 나보고 2개씩 자르라 이거지? 결국 3행 2열이군. 해석하고 2차원 배열로 해석해 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될까요? 느낌이 좀 이상했죠? 싸했죠? 안 됩니다. 둘 다 생략하는 건 안 됩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3, 2 하는 거, 3, 여기는 3이라고 적고, 여기 생략하는 거, 이것도 안 됩니다. 생략 가능한 거는 2차원 별이라면, 어디만? 행수만 생략 가능입니다. 이거는 C 언어에 정해진 규칙이에요. 아무리 이렇게 두 행이고 세 열 있는 것처럼 초기 값을 적어도 컴파일러는 없으면 오류입니다.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항상 생략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틀릴 일이 없어요. 자, 그럼 이제 2차원 별을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딱 틀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차원 별이라면 중첩 반복문으로 for 두 번 쓴다거나 while for 섞어 쓴다거나 뭐 do while하고 for를 섞어 쓴다거나 여하튼 이중으로 중첩된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 그럴까? 입니다. 자, 2차원 배열을 출력하는데 행 단위로 출력하는 거 뒤로 가볼게요. 열 단위 출력하는 거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 여기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 열을 우선적으로 열 단위로 출력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방금 느끼지 않았을까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 2차원 구조 그대로 첫 행, 두 행,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 이렇게 출력하는 게 더 일반적이지 않을까? 이지만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꼭 우리 학생 성적을 적을 때 홍길동 90점, 70점, 80점 여기에 국어, 영어, 수학이라면 김길동 80, 90, 100 이렇게 학생 이름 단위로 출력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출력할 수도 있겠죠. 국어 점수 90, 80, 영어 점수 70, 90, 수학 점수 80, 100 이렇게 옆으로 출력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이 열보다는 어떤 걸 더 많이 쓰느냐면 앞에 슬라이드 돌아가 볼게요. 이렇게 행 단위로 첫 번째 행 그대로 세 번째 행 그대로 출력을 더 많이 쓸 겁니다. 이해도 더 쉽고요. 자, 그렇다면 답을 지우고 내가 이렇게 출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입니다. 자, 큰 문제를 쪼개라고 했죠. 나는 무언가 찍는 걸 3번 할 거야. 왜 3번이에요?
행수가 3개라서. 그렇다면 나 아는 거 로 값을 0부터 3 전까지. 자, 원래 i를 써도 되지만 여러분한테 행첨자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로 변수 써봤습니다. 자, 자, 이렇게 출력하는 걸 3번 하잖아요. 이렇게 출력하는 걸 3번. 자, 그런데 이 안에 파란색 볼까요? 0, 0, 0, 1, 0, 2, 0, 3 S는 생략했습니다. 자, 이 첨자 0, 0, 0, 1, 0, 3 0은 고정인데 열이 0부터 3까지 변하죠. 로가 0일 때 이 안에 있는 행첨자가 로는 0인데 0, 0, 0, 1, 0, 2, 0, 3 이렇게 변하잖아요. 이거 반복문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그죠? 누가 변해요? 열 첨자만 변해요. 설명을 하자면 같은 행 원소를 출력하려면 행 첨자가 고정된 상태에서 열 첨자만 0부터 3까지 변하게 하면 되겠다 입니다. 자, 코딩해 볼까요? 컬럼이 0부터 4보다 작을 때까지 뭘 찍어준다? 배열 원소, 로컬 원소 값을 출력해 준다. 자,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찍고 나서 줄바꿈 하죠. 이 줄바꿈 어디다 써야 돼요? 사실 여기는 중괄로 생략된 거죠. 한 문장이라서. 그렇다면 들여쓰기 어디입니까? 이 for가 끝나고 나서 줄바꿈 하는 거니까 여기에 줄바꿈 들어가야 되겠죠. 깨끗하게 적어본다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바꾸어서 열 단위로 출력해보자. 자, 열 단위로 출력을 하려면 첨자가 어떻게 바뀌어요? 0, 0, 1, 0, 2, 0. 자, 뒤에 있는 게 고정인 상태에서 앞에 있는 게 후딱후딱 변합니다. 자, 좀 전에 있는 방법대로 크게 4개의 열을 출력하니까 나는 일단 4번 반복하겠어. 이 안에 파란색 부분이죠. 어떻게 표현하면 됩니까? 같은 열의 원소를 출력한다. 열 첨자는 똑같은데 행 첨자만 변하네. 이렇게요. 그러면 머릿속에 생각이 됩니까? 그렇죠. 자, 칼이 0인 상태에서 우리 로가 어떻게 변해요? 0, 1, 2까지 변하죠. 3 되면 그만두니까 0, 0, 1, 0, 2, 0.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만 이 for 끝나고 나서 줄바꿈 해야 되죠. 이렇게. 자, 다 적어본다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두 슬라이드 내용 정리하는 거 중요해요. 행단위 출력이냐? 열단위 출력이냐? 어디선가 설명을 한번 들은 듯 만 듯 합니까? 이 for 위치가 바뀌었죠. 안쪽에 있을수록 빨리빨리 변한다. 행 단위로 출력할 때는 열 첨자가 후딱후딱 변하죠. 그런데 열 단위로 출력할 때는 내가 좀 전에 빠르게 말을 했나요? 헷갈리는 것 같아요. 자, 행 단위 출력을 할 때는 행은 고정인데 열이 후딱후딱 변한다. 그죠? 안쪽. 반대로 열 단위로 출력을 할 때는 열은 고정인데 행이 빨리빨리 변하죠. 그래서 안쪽에 왔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중첩 반복문을 쓸 때 이 두 개의 위치가 바뀜으로써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는지를 잘 알아야만 다차원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응용 들어가 봅니다. 생각 외로 이 슬라이드 내용을 코딩해 보세요 했을 때 좀 어려워 하더라고요.
볼게요. 요거는 뭐냐면 이거 4개 줄바꿈, 이거 4개 줄바꿈 앞에 슬라이드에서 한 겁니다. 한 겁니다. 근데 뭘 하냐면 추가됐죠. 뭔가 더 찍고 여기도 더 찍고요. 그죠? 자, 순서를 본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크게 3개 반복하는 거니까 이거 그대로 맞아. 그죠? 그리고 안쪽에 이 동그라미 부분이 여기죠. 그리고 줄바꿈 네모. 자, 그렇다면 색깔 좀 바꿔서 하겠습니다. 이 파란색 하기 전에 빨강색 부분을 찍어야 되잖아요. 파란색 하기 전에 찍어야 되겠습니다. 뭘 찍어요? 원행 그리고 사각괄호 열기. 그렇다면 이 %d 자리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됩니까? 1행, 2행, 3행 변하는데 우리 로 제어 변수가 0, 1, 2, 3 되면 그만두는 거죠. 로보다 얼마 많아요? 1 만네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4개 값을 찍고요. 줄바꿈하는데 줄바꿈 하기 전에 뭘 찍어요? 사각괄로 닫기를 하죠. 이 사각괄로 닫기 어디다 넣으면 됩니까? 여기.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코딩을 할 때 이렇게 큰 부분으로 쪼개어서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빨간색 네모, 파란색 원, 빨간색 원, 파란색 네모. 빨간색 그리고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자, 그렇다면 또 다음 단계 가보겠습니다. 좀 전과 조금 달라진 것. 자, 기본적으로 우리 여기에 색깔 다시 바꿔서 해볼게요. 요거 4개 출력을 하고 줄바꿈인데 달라진 건 빨간색 부분 여기죠. 이걸 출력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자, 그림상으로 봤을 때 이 빨간색을 출력하는 부분은 파란색 이 폼은 끝나고 나서 출력하죠. 그래서 이 백슬래시 n 요 자리에 쓰면 되겠는데 지우고 한번 써볼게요. 자, 프린트 f 땡 콜론 그리고 합 %d 그리고 백슬래시 n 합을 찍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합을 찍는 변수 합이니까 썸이라고 해볼까요? 썸 해볼게요. 자, 그러면 썸을 구해야 찍을 거 아닙니까? 썸을 구해야 찍을 거니까 어떻게 구해야 할까입니다. 이 썸은 이 535는 뭐냐면 이거 4개 더한 거죠. 그죠? 그렇다면 더해야 구할 수 있잖아. 더하려면 항상 썸을 0으로 초기화하고 값을 계속해서 반복한다. 인데 지금 색깔이 조금 헷갈리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자, 여기가 지금 우리 파란색 부분이죠. 자, 이 파란색 부분 안에서 값을 더하면 될 거 아닙니까? 썸을 원래 값에서 S로 칼럼 원소 값을 더해라. 자, 여기서 그렇다면 이 포문을 뱅글뱅글뱅글 4번 돌면서 합을 구할 때 애초에 썸은 얼마여야 돼요? 0이어야 되죠. 썸는 0을 어디에 넣어야 될까요? 1번 아니면 2번. 자, 이 포문은 이 합 509는 무엇이냐면 앞에 더하면 안 되고요. 요거 4개 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덧셈을 하면 항상 여러분이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한 게 앞에 0 더하기를 붙이라고 했죠. 그럼 0이 어디 와야 되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파란색 하기 전에 썸은 0이야. 근데 폼은 돌면서 4개를 더하고 폼은 끝나고 나서 더한 걸 출력해 입니다. 폼은 1번이 썸는 0은 1에 가면 안 되죠. 1에 가면 얼마 나오겠어요? 이거 12개 다 더한 값이 되겠죠. 최종적으로는. 그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개 더 해 봅니다. 뭔가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죠? 앞에 거를 살짝 변경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2차원 비율 배웠잖아요. 그러면 1차원, 2차원 섞어서 코딩하는 게 자주 나타납니다. 학생들은 신기한 게 2차원 비율을 배우고 나면 무엇이든지 2차원 비율로 자꾸 처리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1차원 따로, 2차원 따로입니다. 자, 그거 연습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특히 다음에 문자열을 배우게 되면 문자 한 개냐, 문자 배열이냐, 문자열 배열이냐, 이 세 가지 때문에 상당히 헷갈려합니다. C는 문자열 처리가 조금 어렵거든요. 파이썬 같은 언어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걸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1차원, 2차원 섞는 연습해 볼게요.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세행이라는 것이 판매 사원 3명 아니면 재작년, 작년, 올해 실적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그죠? 어떻게든 이 세 행에 있는 자료를 다 각각 합한 것을 좀 전에는 그냥 찍기만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내가 어떤 다른 처리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보관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좀 전의 것은 이 썸이라는 게 한 개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535였다가 다음엔 지워지고 509, 다음에는 지워지고 556이 되어버리니까 이전의 535, 509는 사라지죠.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서 최대치를 구한다거나 최소치를 구한다거나 이런 작업은 전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열을 사용한 이유는 많은 자료를 계속 보관하면서 유지하면서 처리를 해야 될 때 배열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연습하는 게 바로 이 각 행의 합을 배열에 보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회색 부분은 2차원 별이잖아요. 삼행, 사열. 그런데 이 연두색이라고 할게요. 연두색 부분은 1차원 별이에요? 2차원 별이에요? 아니면 그냥 변수 하나예요? 값 3개를 저장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선언해야 되겠습니까? RSUM 3개가 들어가야 하는 1차원 배열로 선언해야 되죠. 그렇다면 이제 이 첫 번째 RSUM 0은 이 4개를 더한 거잖아요. 우리 아까 이거 더하는 거 앞 슬라이드에서 하고 왔죠. 자, sum 좀 전에는 sum을 이용했지만 이번에는 sum이 아니라 rsum이라는 배열에 저장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자, 순서를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 아까 처음에 합을 구할 때 rsum 누구? 좀 전에는 sum이었는데 지금은 첨자가 필요하죠. 자, rsum 0을 구하는데 0이라고 쓰면 안 되죠. 0 쓰면 언제나 0이니까. 근데 이 자리가 얼마로 바뀌어야 돼요? 0, 1, 2로 바뀌어야 되는데 누가 바뀌어요? 로가 0부터 2까지죠. 그러니까 여기에 로의 값을 0으로 초기화하고 이 rsum 로에는 누구를 더해가요? 같은 행에 있는
것들을 차례로 갑자기 골로 보낸다 생각이 드네. 칼 이렇게 더해 나가야 되겠죠.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자, 그 다음 우리는 어디에? 자, 값 4개를 출력을 하고 나서 한번 출력하는 거다. printf 좀 전과 똑같습니다. %d \n은 똑같지만 합이 sum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rsum 배열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로 첨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자,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다. 그죠? 뭐가 있냐면 최종 총계 1600을 구해야 돼요.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해야 될까? 이거는 이거 전부 다 계속해서 누적해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지워볼게요. 여기 rsum 배열에 값이 3개 있잖아요. 이거 더하면 이거 나오겠죠. 자, 그렇다면 이 rsum 0부터 rsum 2까지 더하는 거 우리가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폼은 돌리는 거죠. 로 변수를 안 쓰고 I 써도 좋아요. 근데 일부러 지금 로 쓰는 겁니다. 아, 초기치 필요하네? sum 변수를 써도 되는데 여기 뭐라고 적었냐면 최종 총계를 찍을 때 토털 변수를 썼어요. 그러니까 나도 토털 0으로 초기화하고 이 토털의 값은 누구를 누적한다? rsum 0부터 2까지니까 row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코드를 어디에? 이중 폼은 끝나고 뭐 여기에 넣으나 여기에 넣으나 답은 똑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자, 여기나 여기 둘 중 한 군데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프로그램은 부품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을 탁탁 쪼개어서 코딩하면 좋다라고 했는데 아니야, 나는 어차피 지금 여기 코딩을 하면서 여기서 지금 이중 폼을 돌고 있으니까 이 안에서 해결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해결해도 좋습니다. 한번 써 볼게요. 제일 먼저 토털의 값을 0으로 초기화합니다. 아, 그러면 내가 토털을 0으로 초기화하면서 나 토털 선언 안 했네. 토털 선언. 뭐 앞에 곧바로 써도 좋지만 따로 썼습니다. 토털 0으로 초기화하고 그리고는 모든 원소, 이 원소의 값 12개를 다 더한 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토털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원소를 출력하는 곳이 이곳이죠. 그래서 뭐 여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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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데나 쓰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위치상으로는 여기가 편하니까 여기다 적을게요. 토털의 값을 얼마로 바꿔주느냐면 원소를 더한 값으로. 좀 복잡하니까 여기도 곧바로 쓸게요. 토털은 현재 값에서 배열 원소의 값으로 자꾸 또 콜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록색이나 빨강이나 초록이나 둘 중 한 가지 하면 해결되겠죠. 여러분이 봐도 여기 중간에 이렇게 끼워 놓고 하면 되게 복잡해 보이지 않아요? 간단하게 따로 나 합계 구할 거야. 그리고 합계 찍고 그렇게 코딩하는 게 훨씬 이해하기도 편하고요.
나중에 이 안에 또 코드가 추가된다면 그 코드의 정확성을 이해하는 데도 편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2차원 배열은 여기까지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3차원 배열은 배열 원소가 2차원 배열이면 3차원 배열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선언할 때 선언하는 값이 세 종류가 있어요. 이거 우리 이거 2차원 별이네. 5행 4열. 그런데 이런 배열이 한 개 더 있고 또 있고 3면첨자 행 면개수, 행개수, 그다음에 열개수. 그러니까 면첨자, 행첨자, 열첨자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원소 한 개를 지정하기 위해서 첨자 3개를 써야 되는 게 바로 3차원 별이고요. 그렇다면 첫 번째 면이죠. 0. 그리고 첫 번째 행이죠. 0. 네 번째 원소죠. 3. 그 다음 면첨자 1. 세 번째 면첨자 2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4차원 배열은요. 이러한 3차원이 또 있으면 우리가 싫어하는 4차원 배열이 되겠습니다. 다차원 배열은 얼마든지 또 배열로 만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2차원 배열 배워보면서 느꼈겠지만 중초 4 그렇다면 3차원 배열이라면 4 늘어나겠죠. 그리고 첨자 이해하기도 어렵고 나도 사실은 아직까지 4차원 배열은 코딩해 본 적이 없네요. 자, 이렇게 해서 3차원은 여러분한테 설명만 하고 여러분도 지금까지 배운 이중 포문 위에다가 4 하나만 더 붙이면 처리가 되니까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수고 많았습니다.